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말 좀 거쳐 나가는 그런 브랜드들이 몇 있잖아요. 입문할 때는 마란츠나 데논 이런 쪽으로 좀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좀 보이는 앰프들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맥킨토시, 그다음에 그렇죠. 아큐페이지가 있죠. 네. 아큐페이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사실 아큐페이지는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입문하고 그럴 때는 거의 로망이었어요. 사실 아큐페이지의 그 막 디자인과 그 막 뭔지 모를 막 그 아우라, 그렇죠. 네, 이런 게 정말 강했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제 아큐페이지를 마주하게 됐는데, 김표님, 아큐페이지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예, 그러니까 아큐 네. 페이지예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영어로 정확한이라는 그 어큐릿, 네. 거기서 이제 ACCU 접두사하고 위상이라는 뜻을 가진 페이즈, 이제 예. 합친 말이니까 얘네가 이제 그 캐누드에 예. 근무하던 카스가 두 형제가 설립한 회사예요, 1972년에. 네. 그때는 이제 캐누드가 대량 생산 오디오를 냈던 시절이었고, 그렇죠. 얘네가 독립을 하면서 자기는 소수 정예로 하이엔드 오디오를 만들겠다. 네. 그러면서 모토를 어큐페이지로 딱 정해서 네. 그걸 브랜드로 쓴 거예요. 회사 이름은 캔소닉이었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1983년에 10주년을 맞아갖고 히로시마로 옮기면서 네. 브랜드명 어큐페이지를 회사 이름으로까지 쓰게 된 거죠. 그래갖고 네. 지금까지 50년이 흐른 네. 일본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오디오 기업이죠. 네. 김표님이 이제 역사를 딱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큐페이지가 역사도 역사지만 그 역사만큼 무게가 상당히 크고요. 그만큼 또 다양한 모델들 상당히 많이 출시를 해왔죠.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첫 번째 그 70년대 첫 번째 제품이 분리형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프리앰프. 프리앰프, 파워앰프, 그다음 튜너.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 출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그 하이엔드를 모토로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인티앰프부터 만들었을 텐데 네. 인티앰프를 만든 거는 그 훨씬 이후의 일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아큐페이지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가 아는 그 출판사 하시는 그 지인분 있잖아요. 네. 그분도 결국 돌고 돌아서 네. 아큐페이지로 정착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네. 그리고 주위에서 제가 아큐페이지 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한번 여기에 이제 발을 디디면은 네. 못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꽤 있어요, 보면은. 예, 아큐페이지. 제가 알던 예전에 이제 아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그 아큐페이지 그때 408이었나? 하여튼, 이 정도 사이즈는 됐던 모델인데, 그거를 예전에 지금 단종된 그 PMC 옛날에 좀 이렇게 큰, 괴짝 스피커 있어요. 네. AB2. AB2라는. AB2? 예. 그 국내에서 귀한 모델인데, 그 모델이랑 같이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대 안 바꾸고, 10년 넘게 하여튼 쓰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집에, 그 선생님이 많이 놀러 가가지고, 그 조합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 외에 다인도 있었고, 좋은 하이엔드 기기들이 많았는데, 주로 그 선생님 그 시스템 조합으로 평소에는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번에 이제 이 기기 와갖고 한 며칠 예. 들어보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어큐페이지 쓰는구나. 예.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상당히 감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표님이나 저나 이제 아큐페이지에 대한 기억들, 사용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은 있는데, 또 간만에, 지금 현역기를 좀 데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큐페이지의 E380이라는 지금 위에 보이는 이 기기를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기 이전에 소스 기기도 아큐페이지를 저희가 대여해 왔어요. 이거는 DP450? 맞습니다. 네, 이 모델인데 CDP도 되고 아큐페이지도 요즘에 이제 디지털 음원 재생이나 이런 쪽에 트렌드에 맞게 또 디지털 옵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으로 이 CDP 같은 경우는 USB 입력이나 광동축 이런 입력을 또 받죠. 그렇죠. 받아서 PCM은 32384. 네. 그리고 DSD는 DSD256까지. 네. 그러니까 커버하는 최신 그런 네. 그러니까 디지털 소스 기기 역할을 충분히 네. 하고 있죠.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인티앰프, 오늘의 주인공 이 380에 대해서 좀 제가 디자인하고 인터페이스 이 정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도 인티앰프지만 뒤에 옵션으로 이제 뭐 포노앰프라든가 예, 그렇죠. 그 DAC 이런 것들 슬롯형으로 이렇게 꼽게 돼 있어요. 그렇죠. 뒤에. 그러니까 빈칸이 지금 2개가 지금 물론 이제 덮개가 덮여져 네.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총 4개 옵션 중에서 네. 2개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면 디자인은 그 정말 추억의 레벨미터 디자인이 이게 맥킨토시나 이런 브랜드랑은 또 다른 맛이에요. 풍미가 있습니다. 네. 예, 직접 보면은 아주 섬세하면서 아주 예쁜 예, 그런 레벨미터 창을 갖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오디오가 기계지. 맞아요. 이거를 계속 까먹고 있었는데 예. 얘네 이런 막 맥킨토시를 비롯해서 이렇게 맞아요. 표시장이 있는 걸 보면 예. 맞다 오디오 기기지. 예.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생각나게 해요. 아큐페이지에 실제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자사 브랜드 소개를 하는데 그들의 처음에 설립할 때 어떤 철학이랄까 목표가 기술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자 뭐 이런 모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어울리는 예 그래서 이런 기기가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디자인은 중간에 이제 레벨미터 창이 시원하게 있고요. 중앙에 아큐페이지 로고가 선명하게 또 박혀 있습니다. 좌측에 그 입력 셀렉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우측에 이제 볼륨, AAVA라고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볼륨 굉장히 섬세하게 조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쪽을 이제 누르면 이렇게 예 밑에가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얘네 시그니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일본 제품들이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진 경우가 꽤 있어요. 네. 막 AV 리시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밑에를 열게 돼 있는데 마란츠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예. 김 편님 최근에 쓰고 계신 마란츠. 그렇죠. 시네마 50이라는 모델이었는데 네. 그것도 하단에 덮개가 있어갖고 또 그건 또 상위 모델에만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일본 애들이 외관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이렇게 가리는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펼치면은 이쪽에 뭐 베이스, 트래블, 뭐 그다음에 옵션 적용했을 때 포노 앰프의 뭐 여러 가지 조작들 뭐 이런 것들을 이 밑에서 그렇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바이폴라 출력석 쓴 제품이고 안에 보면은 듀얼 모노 그런 방식 그런 설계로 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출력은 8옴에 120W, 4옴에 180W. 맞습니다. 예, 이 정도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의 어떤 설계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는 그 스펙 탐구의 달인 김편님이 그러니까 내부 설계를 보면 일단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전압 증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인티 앰프니까. 그래서 이제 28dB. 보통 이제 인티 앰프 증폭 개인 표준 사이즈죠. 28dB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전압 개인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서 VI 변환 회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압을 증폭을 했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전류로 바꾸면서 전압을 이제 볼륨 값을 조절을 하는데 보통 볼륨 단은 저항 조합으로 해서 그 증폭된 신호를 깎잖아요. 아니면은 증폭 전에 이미 미리 깎고 나서 증폭을 하든지. 네. 근데 얘네는 저항을 안 쓰고 이렇게 저항을 조합을 했으면은 음의 손실이 있다. 그리고 각 볼륨 스텝마다 임피던스가 변하는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저항 대신에 앰프를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앰프를 썼냐면은 개인 값이 서로 다른 앰프 16가지를 조합을 해갖고 네. 그러니까 최대로 낼 수 있는 출력 전압의 2분의 1이 얘가 낼 수 있는 최대 볼륨단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전류가 되고요. 네. 가장 작은 거는 2분의 16승, 그러니까 2의 16승분의 1이니까 65,536분의 1. 그만큼 낮은 출력 전류까지 촘촘하게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항을 추방을 했기 때문에 그 각 볼륨 스텝에 따른 임피던스도 네. 일정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갖고 얘네가 그래서 이거를 AA, 네. VA 즉 네. 아큐페이즈 아날로그 베리게인 앰플리파이어 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네. 이 원리를 이제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네. 또 이런 식으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또 새로운 세상이 네. 있구나. 아주 감탄했습니다. 진짜 이게 볼륨 회로 이런 거에 정말 결벽증적으로 맞아요. 완전 그 매달려 가지고 만든 그런 볼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앰프에서
물론 뭐 출력단이나 뭐 전원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볼륨이 차지하는 비중 그렇죠. 이게 엄청나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볼륨마다 스텝마다 음색이 바뀌는 앰프는 일단 네. 꽝이죠. 꽝이죠. 뭐 다이내믹스나 해상도가 손실되는 이런 볼륨은 그래서 그 볼륨이 중요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건 이제 인티앰프니까 예. 볼륨단에 그렇게 좀 신경을 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볼륨 값을 조절한 다음에 이제 네. 출력단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코난이 처음 말한 것처럼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썼어요. 그런데 네. 내부 사진을 보니까 한 채널당 4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두 개씩 푸시 풀로 네. 구동을 하고 클래스 A, B 중폭으로 아까 말한 그 네. 출력을 확보하는 네. 인티앰프가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 여러 가지 뭐 볼륨, 뭐 증폭단, 전원부 이런 부분에서 거의 흠잡을 데 없는 그렇죠. 굉장히 정밀한 그런 설계를 보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뭐 그 보호 회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보니까. 맞아요. 뭐 릴레이 같은 거 안 쓰고 모스펫을 사용해서 보호 회로를 만들고 그리고 또 특히 그 앰프가 스피커를 드라이빙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그 출력이 높다보다 사실 출력 임피던스가 낮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력 그래야지 임피던스 이제 그렇죠. 예. 보니까 무슨 회로가 특별히 또 있더라고요. 밸런스드 리모트 센싱 네. 뭐 이런 회로를 통해서 그 출력 임피던스를 굉장히 낮춘 이 원리를 좀 탐구를 해보니까 결국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예요. 예.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의 가장 큰 이득이 예. 출력 임피던스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출력 임피던스를 항상 50ohm으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이와 밀접 관련이 있는 댐핑 팩터도 네. 500ohm 이상, 그러니까 500 이상을 유지하는 네. 예. 그렇게 좀 이렇게 강력하게 스피커를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구성을 했고요. 네. 그 회로 이름에 그 밸런스라는 말을 붙인 거는 네. 보통 이제 신호 가는 쪽에만 네거티브 피드백을 거는데 예. 얘는 그라운드 선까지 그 네거티브 피드백 2개를 걸었다 그래서 네. 밸런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음질은 최상으로 만들면서 또 여러 가지 좀 편의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이렇게 통합한 상당히 좀 영민한 그런 양수 겸장의 설계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며칠 이 2380 네. 인티앰프를 써보면서 요 한 대 있으면은 네. 재밌게 다시 오디오를 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올해 참 좋은 앰프를 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만났는데 네. 그 중에 하나 꼭 리스트에 들어갈 만한 앰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2023년은 처음에 지름을 이걸로 시작하는 건가요? 그거는 좀 별개 문제고요. 아, 네. 제가 75인치 예. 텔레비전도 사고 네. 아주 좀 지출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품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아봤고요. 그러면 실제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음질적인 부분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CDP도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CD를 일단은 재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CD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음악입니다. CD로 재생하는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처음으로 들으신 곡은 뭐 까르미놀라의 사계. 예. 이 앨범을 좀 들어봤는데 이거 오디오파일들도 정말 좋아하는 고음질 그렇죠. CD예요. 예. 저는 딱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이번에 피에가 스피커랑 매칭을 했습니다. 그렇죠. 피에가 코엑스 511 리미티드 LTD. 에디션 그렇죠. 예, LTD 사용을 했고 그리고 뭐 소스기기는 그냥 이거 CDP 하나 그렇죠. 예,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는 이 까르미놀라의 사계는 상당히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피에가 스피커잖아요. 근데 피에가 스피커의 소리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일단은 뭐 드라이빙 측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예, 코엑스 511은 아주 쉽게 드라이빙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음색적인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대역 밸런스가 약간 좀 밑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막 상쾌하고 막 싱싱한 원래 그런 그 리본 동축 사운드를 내는 피에가에서 조금 더 중후한 이런 맛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네. 예. 저는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얘가 좀 야누스 얼굴 갖고 있어요. 아, 예. 한쪽 특히 바이올린 약간 고음 파트에서는 되게 화사해요. 예. 그러면서 이 동축 리본 예. 그 특성이 사는데 이 까르미뇰라가 상당히 강력하게 바이올린 보잉을 하잖아요. 예. 그 저음 바이올린 저음 부분에서는 지금 코난이 말한 중후하고 단단하고 예.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어오는 그런 댐핑 말 그대로 그렇죠. 댐핑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댐핑 팩터가 5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옴에서는 또 더군다나 180W를 내는 인티 앰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피해가 예. 공치 임피던스가 4옴이고 그러니까 네. 거의 180W를 계속 쏟아주고 그러니까 흘려준 네, 그 네. 결과가 이런 음에서 어떤 야누스적인 그러니까 얘네가 추구하는 음은 고음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50년 동안 얘네가 꾸준하게 추구해왔던 음은 어떤 중고음에서의 어떤 화사함 예.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저음에서 저 피해가 스피커를 완전 장악해버리는 네. 그런 장악력은 역시 4옴에서 180W까지 그것도 그렇죠. 클래스 AB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앰프의 기본 네. 드라이빙 능력 덕분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곡은 보컬 곡을 한번 녹음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Fine rain was falling on the gravel and glades, the last rays of September bejeweled broken blades. But there's someone that I long for, oh, where have you been? As the red earth lies under a covering of green, do you trip on the city's golden gutters and curbs as the seasons grow wild and the ground undisturbed, till you find what you are now is less than you've been?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안네 소피 보노워터랑 엘비스 코스텔로가 함께한 그 앨범 중에서 그린송이라는 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엘비스 코스텔로가 나오는 부분은 좀 빼고 처음 부분만 들었는데요. 이 곡도 혹시 들어보면 김 편집님이 말씀했듯이 약간 중고역대 이런 느낌들이 아주 잘 드러나요. 아큐페이즈 제가 예전에 들어봤던 것들은 이제 구형 모델인데 A클래스 파워앰프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봤거든요. 얘네가 A클래스 라인업이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되게 저출력들이 예전에 꽤 많았습니다. 20W, 뭐 30W 이런 것들. 근데 한결같이 들어보면은 A클래스 느낌이 나요. 소리가 진하고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성들. 근데 고역 쪽이 상당히 예쁜 소리가 납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아큐페이즈를 들을 때 상당히, 아큐페이지의 사운드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자주 듣는 음악들은 사실 오디오 파일용으로 막 테스트하는 음악들보다는 사실 중역대에 많이 그렇죠. 예, 걸쳐있는 거의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중고역의 음색이 어떻게 보면 그 앰프에 상당히 많은 그 특성을 예, 말해주거든요. 그렇죠. 아큐페이지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중고역의 그런 예쁜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요. 예, 그러니까 그 시청실 조도를 막 높인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첫 음이 딱 나오는 순간 피해가고 조명을 단 줄 알았어요. 아, 예. 시청실이 환해지는 네.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 곡 한번 대편성으로 즐겨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최근에 몇 번 저희가 좀 재생을 했죠. 제가 저번에 막 오디오 그 박람회 가가지고도 아주 큰 볼륨으로 재밌게 많이 재생을 했는데 그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고 빈 페일이 연주한 스타워즈의 영화 음악이죠. 스타워즈 임페리얼 마치 중에서 한 곡 재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큐페이즈의 그 구동력, 드라이빙 능력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디오 파일마다 생각하는 게 상당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역이 좀 너무 이게 너무 좀 재미가 없지 않냐. 예, 저역이 좀 약간 무르지 않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 잠깐 놀랬던 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A클래스 저출력 앰프들 이렇게 그 아큐페이지 이런 것들 스피커 매칭해 보잖아요. 예전에 뭐 토템 어쿠스틱의 스피커들이라든가 그 PMC의 뭐 트랜스미션 라인 뭐 적용된 이런 스피커들 저역 쪽 제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ATL이나 아니면 아이소베릭 그런 우퍼 시스템들 채용한 스피커들. 근데 막 대출력에 막 이런 그 앰프에서 잘 안 나오던 그 제대로 구사되지 않던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너무 저역이 야위게 나오거나 그런 상황에서 아큐페이지가 그 좀 대안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저출력 그냥 A클래스 앰프들이었는데 그런 스피커들에서 아주 좋은 질 좋은 저역을 얻을 수 있었고 이번 이 앰프 테스트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편성을 제대로 올릴 수 있을까? 예, 예. 좀 그러니까 아큐페이지의 어떤 선입견 같은 게 뭐냐면은 예. 중고음은 화사하고 예쁜데 예. 저음의 파워가 좀 약한 거 아닌가?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 앰프들의 공통된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요번에 지금 대편성을 들어보니까 펀치력이라든지 예. 그 많은 악기들이 나올 때도 뭐 우왕좌왕하지 않고 네. 예. 뭐 맥 빠지는 소리도 안 들리고 아주 기대 이상으로 선전을 한 거를 예.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아큐페이지의 그러니까 현역기 E38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최근에 몇 년 전에도 그렇고 가끔 이제 국내에서 뭐 활동하는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 만날 기회가 있는데 가끔 그런 분들한테 좀 실례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그 최고라고 생각하는 앰프 브랜드가 뭐가 있냐. 어. 그러니까 몇 개를 대답하는데 항상 들어가는 게 아큐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는 시선도 시선이지만 그 엔지니어들이 보기에도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완벽주의적인 그런 앰프 브랜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며칠 이 아큐페이즈 예. 2380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듣기도 많이 들었지만 네. 오래간만에 보는 맛이 좋은 앰프를 하나 만난 것 같아요. 아, 네. 그동안에는 앰프 외관은 요즘 다 미니멀로 가고 네.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볼 것도 없고. 네. 근데 얘는 그 뭐 레벨 미터 창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 그 볼륨단 그 돌리는 감촉도 예. 정말 부드럽고 네. 뭐 어떤 마찰음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 네. 약간 중압감 같은 거, 네. 압력 그런 정도 아, 느끼면서 그 돌아가는 손맛, 네. 눈맛, 참 대단한. 네. 그래서 이제 아큐페이즈 매니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역사와 자랑하는 기술을 통해서 평온한 삶을 추구하자는 그 모토에 어울리는 그런 앰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